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음을 직감한 박하는 처절한 모욕감에 휩싸인 채 다시금 검에 힘을 넣었다. 그의 두 번째 검날이 날아온 것은 젊은 사내가 두 눈을 야수처럼 번득였을 때이다. 자신을 향한 멸시라 생각했는지 박하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사방에 검빛을 휘날렸다. 찰나였지만 수에 내지 수십 번의 검날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결코 빛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타깃을 베기를 여러 차례 했건만 젊은 사내는 박하의 시야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자신의 검날에 도륙이 나서 먼지처럼 흩어진 건지 아니면 흥분하여 잠시 빈틈을 보인 사이 36개 주랭랑이라도 친 건지 행적이 묘연했다. 박하가 없어진 표적에 황망해할 때 어느새 자신의 가슴팍에 붙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이 살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자신의 몸이 저만치 뒤로 밀려나 무릎을 반쯤 꿇고 있을 때였다. 젊은 사내는 어느 틈엔가 박하의 몸 깊숙이 파고들어 손등으로 가슴팍을 후려쳤던 것이다. 살수를 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장력에 내공이 실리면서 박하의 전신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 듯했다. 단전이 정지하고 기맥이 꼬아지는 고통이 박하의 안면 근육을 헝클어뜨렸다. 하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칫 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치욕스럽게도 가슴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순간 박하는 손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샌가 자신의 검이 젊은 사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었다. 사내의 예리한 두 눈은 재빨리 검날의 여기저기를 훑고 있었다. 그리곤 어렵지 않게 한 지점을 발견해서는 구경꾼들을 향해 번쩍 들어보였다. 검날의 위쪽 부위에 찍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것을 확인한 군중들은 천신의 체면을 의식했는지 웅성거리며 저들끼리 귓속말로 뭐라고 말을 주고받았다. 천신날이 이 검날의 상처는 무엇이지요? 박하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미 검깨기에서 패하였고 더군다나 천신인 자신이 하계의 낯선 신선에게 일격을 당한 것이었다. 8천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망신살은 처음이었다. 참담함에 얼굴을 지탱하던 모든 힘줄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런 걸 5만 가지 인상이라 하던가. 저자는 고수이다. 박하는 일그러진 얼굴로 젊은 사내를 똑똑히 쳐다봤다. 그의 무심한 표정 아래 숨겨진 내공이 섬뜩하게 자신의 폐부를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저런 내공이라면 광전에서 나오는 기운이 아니면 어림도 없을 터. 그렇다면 저 청년은 영역 7천을 넘은 천신이란 말인가. 특수한 옷을 걸쳐 광전의 빛을 차단하고 신선인 척하고 있는 게 분명하리라. 내 검에 이런 흠집이 있었는지 몰랐군. 좀 전에 볼 때는 없었는데. 그런데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대단한 내공을 지녔던데. 검깨기의 승부를 시인했으니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젊은 사내는 가벼운 묵례와 함께 이 한마디만 남기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자 더욱 우습게 돼 버린 것은 박하였다. 뭐라 말을 더 섞어서 그 청년의 베일을 벗겨 천신임을 보여주려 했건만 추접스럽게 그 뒤를 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하늘로 오르자니 패배자의 굴욕이 너무나 참담하였다. 이런 박하의 심정도 모른 채 태무는 사라진 젊은 사내를 향해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사라져버리자 못내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보아하니 저분은 훗날 그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낼 게 뻔해요. 그때 인사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태무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야 허리를 펼 수 있었다. 바로 그때 고개를 쳐드는 태문의 시선에 박하의 강렬한 눈빛이 꽂혔다. 섬뜩한 살기에 태문은 눈을 깔며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결과적으로 천신을 망신 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혹시 괜한 보복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자네 재주가 가히 하늘을 이겼네. 천하제일의 명인으로 내 인정함세. 허허. 박하는 두 손을 모아 가볍게 예를 갖추고는 억지 웃음을 흘리고는 곧바로 하늘로 솟았다. 한 점이 되어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천신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옹색했다. 내려올 때는 분명 금이를 입고 있었는데 올라갈 때는 누더기를 걸친 것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사태가 진정된 것을 알자 군중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댔다. 성계 제일의 명장이 나왔다며 모두들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것이다. 어쩌면 그 환호성의 실체는 천신인 박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무명의 청년에 대한 건지도 모른다. 늘 천계 아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열등감 같은 것을 알게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 달고 살던 그네들이 아니던가. 천신만 보면 왠지 모를 주눅이 들었고 그런 음울함을 저 아래의 신계를 내려다보면서 풀곤 했던 신선들이었던 게다. 그랬으니 이런 가슴에 맺힌 발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청년을 향해 이들이 목청을 돋우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들이 어찌 생각하든 태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의 검이 모든 적들을 완벽히 물리쳤다는 사실이다. 그저 높고 아득하기만 한 천신의 복원마저 눌렀다는 생각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충만감이 그의 가슴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그런 그의 희열은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상금으로 내걸었던 첨보를 몽땅 풀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음식 장사를 하는 신선들을 불러 그 자리에서 셈을 하여 온갖 먹거리와 술을 장만하게 한 것이다. 이런 때에 군중들을 향해 한턱 쏘지 않으면 째째한 신보임을 자청하는 꼴이 될 것이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의 감개를 그렇게라도 표출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군중의 열기에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까지 보태지자 태문의 가게 앞은 며칠 동안이나 축제의 장이 돼 버렸다. 태소는 신선들 사이를 오가며 맛난 음식을 집어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그의 귀염성 있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나이에 맞지 않는 총명한 말투에 의해 어딜 가든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적은 양이지만 이 자리 저 자리 옮겨다니며 먹어대자 결국 태소는 숨도 쉬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배가 부르게 되었다. 물론 음식들이 실제로 뱃속에 가득 쌓이게 된 것은 아니다. 성게의 음식이란 것은 먹으면서 곧장 전기로 분해되어 단전의 에너지로 쌓일 뿐이다. 그렇지만 음식들에 담긴 맛과 배부름에 대한 정보는 태소의 뇌리에 고스란히 쌓여 그의 배를 한껏 팽창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상상 속의 배부름인 것이다. 태소는 산만큼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쥐고는 허리를 뒤로 젖힌 채 발걸음을 가게 안으로 옮겨야만 했다. 뒤뚱뒤뚱 걷는 품새가 마치 오리 새끼가 급히 어미를 쫓아가는 것만 같았다. 태소는 텅 빈 가게 한쪽 구석에 마련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리곤 뇌리 속에 단단히 박힌 배부름에 대한 정보를 지우려고 갖은 생각을 떠올려 봤다. 배고픔의 정보를 역으로 집어넣어 보기도 했고 잠시 동안이나마 명상을 통해 포맷을 시켜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뭔 정보가 이리도 깊게 박혔는지 좀채 먹히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며칠은 기다려야 배가 꺼질 테고 문 밖의 산의 진미를 그저 그림의 떡처럼 보고만 있어야 할 판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에 휩싸여 있던 태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윗옷을 훌을 벗어 던지고는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곤 주저함도 없이 칼끝을 배꼽에 겨누고는 시익 짓궂은 웃음을 흘린다.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할복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다. 내 몸이 전기로 이루어졌는데 이깟 것으로 백날 찔러봐야 뭔 일이 있겠어. 일단 뱃속에 가득 찬 가스 같은 것부터 빼내야겠어. 그래야 만난 것을 계속해서 먹을 수가 있지? 태소는 손에 힘을 넣고는 부엌칼을 배꼽 속으로 밀어 넣었다. 약간 이물감이 느껴졌지만 어렵지 않게 쑥쑥 들어갔다. 대략 한 뼘 정도 들어갔을까. 약간 따갑다는 느낌이 뇌리에 스치며 거북함이 밀려왔다. 배꼽 주변으로 구멍이 제법 크게 뚫렸음에도 뱃속의 가스는 여전히 빠져나올 줄을 몰랐다. 뱃속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에 배부른 정보가 가득 차서 이런 것을. 애꿎은 배만 갈랐지 뭐야. 태소가 부엌칼을 빼자 배꼽 주변으로 벌어진 틈이 마치 물이 붓듯 곧바로 아물어버렸다. 태소는 재미가 들렸는지 이번엔 부엌칼을 목에다 대고 살살 그었다. 그러더니 아예 힘껏 목을 내리치기까지 하였다. 순간적으로 목이 잘렸다가 이번에도 역시 물처럼 다시 붙었다. 태소는 발동이 걸렸던지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베고 찌르기를 반복하였다. 마침 가게로 들어오던 태문이 이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